지금 정부에는 꾸준히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을 고치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처음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손질하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재정에서 나가는 지출을 줄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아낀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하는 것. 이 중에 지출 절감은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개별 보장을 손질하는 것과 그리고 가입자들이 내는 의료비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이 중에 보장을 줄이는 방향의 상징적인 치료는 역시 MRI입니다. 이미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뇌 MRI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요건을 더 강화하고 또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었던 근골격계 MRI는 의료적 필요에 따라서 제한적인 보험 적용을 추진합니다. 또 가입자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넘어가 보면요. 연간 365회 이상, 그러니까 매일매일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는 사람은 치료비의 본인 부담을 9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득 수준별로 1년에 지출하는 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해둔 본인 부담 상한제 역시 손질 대상입니다. 소득분위 기준으로 8분위 이상 상위 30%는 1.1에서 1.7배가량 상한선을 높여서 가입자의 부담을 결과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낀 재원은 필수 의료에 투입되는데 여기서 상징적인 정책이 공공정책 수가라고 불리는 정책입니다. 이전에는 병원의 치료 행위마다 정해진 보상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적어도 필수 의료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더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 환자를 다른 병원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치료를 마쳤다거나 또는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손질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지금 방금 보도한 이광호 기자와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보 재정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사실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는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1조 4천억 원의 적자가 시작됩니다. 네. 2020년에 예측했던 장기 자료를 보면요.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은 2029년에 소진되고 그로부터 10여 년 뒤인 2040년의 누적 적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8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대책으로 실제로 재정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네, 결과부터 말하면 도움이야 조금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소개드렸던 제도 변화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우선 MRI와 초음파 진료비는 지난해 2조 원에 육박해서 2018년에 거의 10배로 뛰었습니다. 그거를 절반만 되돌려도 굉장히 큰 돈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1조 원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또 의료 과다 이용자도 많은 소개를 좀 받으셨겠습니다만 정부가 정해둔 365회의 이용 횟수 기준치를 넘기는 사람 전국에 2,500명에 불과합니다. 네. 또 소득 상위 30%의 의료비 부담을 늘린다는 계획 역시 이거는 이 소득 구간의 가입자의 3% 정도만 영향을 받게 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정책들도 많기는 해서 조금씩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기는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건보료를 더 올리거나 혹은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재정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점입니다. 건보료 인상과 고령화 문제 해결 어느 것도 정말 쉽지 않고 또 오래 걸리는 문제겠죠.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